자, 7회 주간 테스트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자, 두 다항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B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냥 B를 구하려면, 일단, 이건 좀 이따 생각해보고, A 플러스 B가 있고, 일단 A 마이너스 B가 있으면, 둘이 일단 빼면 됩니다. 일단 둘이 빼면, 일단 A가 없어질 거고, 여기는 이제 2B만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일단 빼는 거야. 두 개의 식을 일단 빼면, 써볼게. 이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6이니까 둘이 빼면 x제곱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 둘이를 빼면은 이제 6x고 둘이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3x 마이너스 1은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이제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면은 a-b가 3이고 ab가 이제 2일 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그러면은 이제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제 a-b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ab 해가지고 a-b 쓰면 돼서 그대로 대입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b에다 3을 집어넣으면 27이 되고 플러스 이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6이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27 플러스 이제 18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5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5는 보기에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문제 4차식인데 인수를 구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려면 조립제법 해야 되죠. 그래서 0 되는 걸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뭐 만만한 게 1이잖아. 8의 약수 생각해 보면 돼. 처음에 1 넣어보면 1-4 플러스 5 플러스 2-8인데 요거는 지금 7이고 요거 8인데 이건 0이 안 되네 지금. 그럼 이건 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데 요래다 하면 10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 되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5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내리면 1 이제 마이너스 1 이제 마이너스 5 여기는 5니까 10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에서 8 이렇게 돼서 0이 되죠. 그 다음에 만만한 게 2인데 내가 만약에 2해보가 안 되면 마이너스 1로 빨리 갈아탈 거야. 알겠지? 자, 2해보면 내리면 1이고 2인데 마이너스 3이고 이제 마이너스 6이고 이제 4인데 8 우연찮게 이거 된 거야. 알겠죠? 0. 뭐 이제 뭐 8의 약수 내가 다 넣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이건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찾아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여기 있네.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찾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보기가 다 2차식이니까 이거를 전개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지금 현재 보기에 없어요. 그래서 3번만 똑같은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4번 문제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면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보통 1차하고 2차가 돼 있으면 2차를 어떻게 하느냐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면 돼. 그래서 y자리에다 이걸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 x 갈로 열고 그다음에 3x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마이너스 1 요거 풀면 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곱하기 3x는 9x제곱이죠. 9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다시피 9x제곱이 없어지네요. 그러면 x제곱 하나 남아있고 요거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인데 인수분해도 되네. 그래서 x는 뭐가 되느냐 하면 2하고 x는 1이 되는데 그때 y 값은 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보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 그럼 y는 이제 5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y 1 집어넣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뭐 AD 플러스 BC다. 그럼 어차피 뭐 AD 플러스 BC는 이렇게 크로스 곱하라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그러면 일단 AD는 4, 뭐 BC는 5 이래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될 수도 있어. 이게 AD일 수도 있고 이게 BC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둘이 더하면 이제 9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9는 보기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보면은 이게 지금 z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 시계값이라고 하죠. 어떻게 푸냐면은 루트 빼놓고 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넘기면 2z-1이 지금 루트 3i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합니다. 자,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z 제곱 빼기 4z 플러스 1이 3이 되죠. 마이너스 3이죠.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넘기면은 4z 제곱 빼기 4z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4로 나누면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됩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이제 z 플러스 1을 이제 곱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전개를 하면 세제곱 공식 나오죠. z 세제곱 플러스 1이 지금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z 6제곱이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양변을 또 제곱을 해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몇 개 단위로 반복되느냐 하면 6개 단위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홀수로 돼 있네요. 3, 5, 7. 그러면 z3승은 마이너스 1이죠. 요다가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게 어차피 반복되는 거는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좀 써볼게. 이렇게 z5, z7 이렇게 되고 3개씩 일단 써볼게. z9, 그 다음에 z11, 그 다음 z13, 1, 3, 3, 5, 7, 9, 11, 13, 그 다음에 z15, z17, z19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z21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z21은 3의 배수인데 3승에 7승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고, 밑에다 그냥 쭉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1.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z 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냐면은 z 세제곱을 2번 곱하고 그 다음 z를 한 번 곱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얘는 그냥 z 뭐 이런 식으로 써나가 보는 거야. 그리고 z9승은 z 세제곱을 또 세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여전히 살아있고, z11은 여기서 z9에서 z2승을 또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또 z제곱 이렇게 되고, z13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 z를 이제 z3승을 이제 4승하면 이제 12승 1이 되는데 z 하나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z 이렇게 됩니다. 보다시피 모양이 거의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15는 또 여기 또 마이너스 1이고 또 17은 또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될 거고, 19는 또 z가 하나 남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0이라면 마이너스를 다 곱한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1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0이 돼서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의 결과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은 보기에 4번에 있고요. 참 복잡했지만 답이 다 날아가니까 좀 허무하긴 하네요. 자, 이어서 이제 6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보면은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항상 이용을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를 통분하면 됩니다. 알파 베타분에 자, 통분을 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뭐 베타 제곱은 이미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제곱하면 36이고,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돼서 38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면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38을 넣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으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1인데 38 플러스 6이 돼가지고 이제 정답은 마이너스 이제 4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4는 보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보면은 자,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풀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산식 세우는 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미지수가 너무 많고 직접 나누는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식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다. 차라리 이 친구를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차피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이거는 항등식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하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1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좌변이 되겠죠. 그럼 우변은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 두 개는 원래 없어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3이니까 3 빼기 1이 돼서 정답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 보기에 어디 있냐? 5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이 좌변의 식하고 이 우변의 식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의 원리로 양변에 1을 대입해서 우연찮게 요거 나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 A, B, C, D를 각각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만약에 각각 물어봤다면 이 친구 다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어서 8번 문제 들어가 보면요. 자, 8번을 보았을 때, 자, 요 친구 이제 계산을 하자. 뭐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10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 t로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은, 세제곱이 일단 보이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10의 세제곱 자체를 t로 치환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4 하면은 10의 9승은 여기 세제곱하면 되니까 t의 세제곱 되고 10의 6제곱은 t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밑에는 이제 t 마이너스 1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이게 다행히도 4개짜리인데 우연찮게 이거 2개를 t제곱으로 묶어내면 4t 플러스 1이 되는데 요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4t 플러스 1이 돼서 또 묶어내기가 쉽죠. 그래서 이걸 또 일단 t 마이너스 1이라고 썼을 때 분모는 그래서 여기에서 4t 플러스 1로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t 플러스 1로 묶어내면은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t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거 보다시피 t 마이너스 1이 이게 약분이 돼서 이건 t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4t 플러스 1이랑 이제 t 플러스 1이 남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직접 숫자를 넣어서 곱해도 되고요. 내가 봤을 때는 t가 1000입니다. t가 1000.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개해도 괜찮아. 이렇게 4t 제곱 플러스 이게 4t 5t거든. 5t 플러스 1로 계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t가 1000이니까 그러면 t 제곱이 어이구야 6개 붙여야 되네. 하나 1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4까지 곱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데 4 쓰고 6개 쓰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5000이고요.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야 이거 여기가 5네. 400, 5001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와 되게 숫자 엄청 크네요. 무슨 전화번호 같네? 400, 5001. 여기 보기에 이제, 어디 있냐? 5001로 끝나는 게 지금 현재 요거 3개 중에서, 5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치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인수분해 잘하면 되고, 사실 여기에다가 1000을 넣어서 곱하면 더 복잡하니까 전개를 해서 차라리 넣는 것이 더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9번 문제 들어가 보면요. 자, 9번 이게 건널비가 50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의 뭐 제곱의 합이 뭐 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은 뭐 각자 길이를 정하는 게 좋죠. 열을 A로 잡고 열을 B로 잡고 열을 이제 C로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요 밑에 면적 AB가 2개 있고 또 BC도 2개 있고 뭐 CA 이렇게 보는 것도 2개 있으니까 이
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50입니다. 그래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25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60이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거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제 A제곱 C제곱이거든. 요거.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원래 루트 씌워야 되는데 제곱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뭐 B제곱 더하기 C제곱 뭐 이래 되겠지. 이거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리고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이게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 게 60입니다. 즉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1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서리는 A가 4개 있고 B도 4개 있고 C도 4개 있으니까 즉 결국 4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금 뭔데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으면은 이제 계산하면 되죠. 곱셈공식 변형.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2하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래 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3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B, BC, CA 다 더한 게 25니까 마이너스 50이니까 넘어가면 이제 81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원래는 풀마9인데 길이는 양수니까요. 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니까요. 여기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9, 3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6은 보기에 이제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10번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복소수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을 좀 찾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z를 1 플러스 i라고 했다면 z 제곱을 하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거든. 그러면은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이라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없어지니까 2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z세제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1 플러스 i에서 2i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i 플러스 2i 제곱이니까 2i 마이너스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고 뭐 특별히 뭐 특징이 있는 건 없는데요. 그 다음에 z를 4제곱하면 z제곱을 제곱을 하면 되니까 요걸 다시 제곱하면 되죠. 2i를 제곱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뭐 4개 다 썼고요. 5, 6, 7, 8 4개밖에 없네. 그 다음에 이제 z 5제곱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당연히 뭐 z 4제곱에다가 z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요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z 6제곱은 뭐 이제 z 세제곱을 뭐 제곱해도 되는 거니까 뭐 이제 뭐 2i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되죠. 이렇게까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미 벌써 너무 많이 해버렸어.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를 하면은 그 이제 8i가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4가 또 없어져서 마이너스 8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Z7, 아니 뭐 규칙이 있는 것 같았는데 따로 규칙은 없고 Z8승은 또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일단 16 나오거든. 그러면 Z7승은 뭐 Z 6제곱 한 거에서 다 Z 곱하면 되니까 그럼 요거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8i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8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규칙이 따로 뭐 있고 뭐 그런 건 딱히 안 보이는데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i가 있는 것끼리 먼저 다 계산을 해보면 뭐 없어지는 것도 혹시 있는가 싶어서 여기 2i랑 더하면 마이너스 4i랑 없어지고 맞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8i 있고 마이너스 i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7i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혹시 4도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랑 8이랑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1 남아있고 여기 마이너스 2 남아있고 여기 16 남아있으니까 요거 14, 15네. 그럼 15 마이너스 17i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이게 이제 a 플러스 bi라 그랬거든. 그래서 a는 15가 되고 이제 b는
이제 마이너스 17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 해서 A에서 B를 빼라 그랬어? 그러면은 일단 A에서 B를 빼면은 이제 32가 되는데 32가 일단 보기에 없어? 그러면은 I를 잘못 뺐나? I를 잠깐 다시 한번 볼게. 여기 I랑 이거 I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6가 이게 마이너스 15구나. 이게 잘못 계산했죠. 그럼 마이너스 10 아이고 잠깐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5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5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은 이제 A 빼기 B는 이제 3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30은 보기에 4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 4번 맞네. 계산 실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빼다 보면 그래서 내가 I 있는 부분하고 I가 없는 부분을 색깔을 다르게 쓴 거야. 괜히 쓰다가 실수하는 일 없도록 그런 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죠? 이어서 11번 문제 보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거의 열애아홉 이제 조립제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뭐 K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자세히 넣어보면 그 왠지 이제 2 정도 넣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뭐 이게 상수항이 약수인데 짝수니까 1은 좀 얘는 없어지는데 여기 1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일단 2를 한번 넣어볼게. 1이고 제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고 4K고 마이너스 4K인데 그여기다 이제 2로 이제 조립제법을 먼저 해보면 1, 2, 마이너스 K고 마이너스 2K니까 자 2K가 돼서 봐라 4K 되니까 0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미 실근은 2가 이미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제곱 빼기 KX 플러스 2K 이렇게 되고 지금 는 0이 되는데 얘도 지금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미 벌써 실근이 나와 버렸습니다. 잘못 썼네. 이미 벌써 실근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근을 가지게 하면 되느냐 하면 허근을 가지게 하면 됩니다. 허근. 그래서 이게 허근을 이제 가진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K로 묶어내면 K-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K는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죠? 0에서 2 사이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자연수 K다라고 했는데 K가 1밖에 없는데요. 잠깐 뭘 또 잘못 봤나? 자 잠깐만 그럼 잠깐만 판별식을 4의 C를 안 해줬네요. 자 미안. 여기다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하면은 8K네.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요즘? 자 K-8이 0보다 작으니까 이제 K는 이제 0에서 어디까지냐? 8 사이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1, 2, 3, 4, 5, 6, 7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선에서 빨리 더하는 방법은 이거 두 개 8, 이거 두 개 8, 이거 두 개 8. 8, 3, 24에서 4를 더하면 되니까 28 요게 그나마 좀 빠른 계산이다. 28은 보기에 5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1번에도 5번 맞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X축 위에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CD는 저 2차 함수 위에 있습니다. 이때 ABCD 둘레의 최대값이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보통 이런 한쪽에 여기 1, 4분면 쪽에 요거를 좌표 미지수 하나 정해주는 게 좋아. 뭐 T, 뭐 T를 쓰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여기서 이까지 길이 요 점 좌표가 T니까 좌우가 대칭되니까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T가 되겠지. 그럼 이 길이는 이제 2T가 되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둘레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은 잠깐만 이것도 잘못 썼네 이렇게. 그래서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게 둘레의 최대값 구하는 거는 당연히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최대값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내용을 더 쓰자면은 요점 좌표가 현재 그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그러니까 t라는 이 점은 0에서 루트 2 사이로 가야 되기 때문에 0에서 t는 루트 2 sa이로 가줘야 A, B, C, D가 저렇게 네모가 나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이거는 답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반에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이거랑 만나서 플러스 2로 나가고 4랑 더하면 6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묶어내면은요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1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t가 뭐일 때 이제 1일 때 이제 최대 둘레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최대값만 물어봤으니까 뭐 이거 쓰면 되고요. 그럼 t가 1이면은 이 가로 길이는 뭐 2고 뭐 세로 길이는 뭐 1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둘레는 6이 나오고 뭐 둘레만 물어봤으니까 이제 6은 3번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들어가면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다 더한 게 1. 그럼 a, b, c에 갑시다. 일단 세제곱이 나오면요. 일단 제곱도 나왔죠. 그럼 이거부터 먼저 구해볼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쓰면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니까 1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고 이거는 이제 3이라고 했으니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버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이제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체크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이 나왔으니 아이고 더 긴 거 하나 해보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빼기 3abc는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이라고 했고 1이라고 쓸게요. 1 됐지.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도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b, b, c, ca 이것도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1이라고 했으니 정답은 1 빼기 3abc는 4 곱하기 1이니까 4 넘기면 마이너스 3은 3abc니까 그러면 abc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공식만 잘 외우면 뭐 쉽게 풀 수 있다.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보기에 자 2번에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보면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14번 보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알파 베타 이런 말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m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n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자 밑에 거 식에서 두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이제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 두근의 곱은 이제 m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m이라고 했으니 뭐 n을 여기로 넘기면 m 플러스 n이 4가 된다. 4를 넘기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이 친구를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갈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고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게 m이란 말이야. 근데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n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다가 m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n-2m 플러스 4는 m이니까 요걸 또 이제 우변으로 다 넘기면 2m-n이 또 4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연립하면 되죠. 둘이 바로 더하면은 3m은 이제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분의 이제 8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분수 나오면 조금 수상한데 잠깐만 요거 넘기면은 이게 2m이 아니고 3m이네. 아이고 또 틀릴 뻔했네요. 여기 2m이 아니고 3m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m이었으니까 넘기면 3m 이렇게 되죠. 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서 다시 둘이 더하면은 4m2 8이니까 m2가 나오고 뭐 m2면 n도 2가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이제 보기처럼 답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 더하기 4가 되니까 이제 8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8은 보기에 8?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친구와 접한다는 거는 그냥 둘이 같다고 식을 세우면 중근 가진다고 쓰면 되죠. 접하니까 중근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는 해서 2ax 빼기 a제곱이니까 이걸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k 플러스 a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ax였으니까. 그다음 2로 묶어낸 이유는 방근의 공식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a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라고 쓰면 되고 지금 짝수 공식을 쓰면은요.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니까 웬만하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2ak 플러스 a제곱이고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a제곱이 지금 현재 0인데 뭐 다 없어지네 이거. k제곱도 없어지고 a제곱도 없어지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a의 값에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건 k로 2k로 묶어내면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 2k로 묶어내면은 여기 a가 남고요. 그다음 여기는 3이 남게 돼서 는 0이죠.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0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3이 돼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어디 있냐? 보기에 이제 15번의 답은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16번으로 풀이 들어가 보면 제한 범위가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묻는 건데 그 완전 제곱식부터 일단 세울게요. x제곱 빼기 2x 반의 제곱하면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x 빼기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자, 이걸 봤을 때 꼭지점이 이제 1,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꼭지점 하나 찍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에서 k라고 했죠. 그러면은 3이라는 숫자는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2가 이쯤 있고 3을 넣었을 때 여기다 3을 집어 넣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다 넣는 게 더 빠르겠다. 3 제곱하면 9 빼기 6이니까 3일 때 3 지나가죠. 지금 맞지? 이런 식으로 3일 때 3을 지나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뭔 소리냐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좀 굵게 그릴까?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건 뭐 K가 한 이쯤 안 있겠나? 그러면 문제는 K1 때 여기가 뭐가 된단 말이고 당연히 최대를 찍는 거지. 여기에서 뭐를 찍는단 말이고 최소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이 48이라는 거는 이제 K를 집어넣는 거지. 즉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가 48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K는 딱 봐도 3보다 큰 위치에 크거나 같다가 아니죠. 그냥 크다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큰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넘기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8은 이제 0이 되고 뭐 68에 48에서 8에 마이너스 넣으면 K는 마이너스 6이랑 이제 8이 된다는 사실인데 K는 당연히 3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8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8은 보기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제한 범위에 있는 거는 반드시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꼭지점이. 그리고 거기에 범위에 맞춰서 포함이 되는 그림을 확실하게 그린 다음에 최대랑 최소를 그리고 관계없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점선 처리를 해서 누구일 때 최대고 누구일 때 최소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7번 문제 보면은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대. 그럼 이거 뭐 그냥 우리가 한 게 있어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y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2y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결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풀면은
오, 이게 일단은 뭐 아래로 볼록하니까 0보다 크다? 그러면 범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쌤 어떻게 최대값을 구하죠?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y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 친구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넘기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숨겨진 범위가 생기는 거지. 그때 내가 농담식으로 뭐라 그랬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문자는 죽으면 범위를 남긴다고. 내가 정석책에 있다고 내 얘기 맨날 하잖아. 제한 범위는 항상 치환을 할 때 범위도 바뀝니다. 이상하게 숨겨진 범위도 생성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그 생성되는 새로운 범위를 찾아내거나 그 문자에 맞는 범위로 바꿔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 남기고 문자는 바뀌면 범위 남겨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 제곱식 세울게요. 좀 짝수 해주면 좀 좋은데 너무 지저분한데요. 자, 그럼 반에 제곱하면 그 3분의 2를 제곱하면은 9분의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가면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6이죠. 2는. 그래서 3x-3분의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범위가 나와 있을 때 내가 아까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꼭지점에 그림 그리고 범위에 맞춰서 그림을 반드시 그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고요. 자, 그리고 0에서 1까지면 1은 한 요 정도 되니까 또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요, 이제는. 그래서 0일 때는 뭐 지나가느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 있노?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일 때 2 지나가죠. 0일 때 2 지나간다. 이렇게 되고 이건 꼭지점이고 그 다음 1일 때는 뭐 지나가느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빼기 4 더하기 2니까 자, 1일 때는 1 지나갑니다. 됐죠? 1 이렇게 좀 낮은 위치로 1 요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조금 이제 굵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선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최대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소가 되고 여기에서는 아무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는 2가 되고 최소는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노? 이게 지금 보다시피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2에서 3분의 2를 빼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3분의 이제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3분의 4는 보기에 어디 있노?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한 범위는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없는 범위 찾아내는 것도 뭐 일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라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다항식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fx의 백승. 설마 백승 하질 않죠.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4분의 1x 빼기 4분의 1의 백승을요. 여기다 x제곱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4분의 1 x제곱 빼기 4분의 1로 나누면 자, 몫이 몰라. 나머지 qx인데 야들아 이게 몇 차식이냐면 2차야 2차.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 나오죠. 뭐 1차식보다 낮게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놓고 요거 묶어내면 천만다행이야. 너네 이거 차수 엄청 높은데 와 모르는 거 2개인데 2개 대입할 수 있는 건수 안 나오면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묶어내면 4분의 1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다음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x에다가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연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또 0이네. 0은 요 1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게 좀 크네.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2의 10승이니까 1024인데요. 1024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둘이를 이제 더하는 거죠. 아, 잠깐만. 내가 문제를 잘못 봤네. 또, 아까부터 왜 이러지? 백승이네. 그러면 1024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 뭐라고 써야 돼? 2의 백승. 어쩐지 보기에 뭐, 1024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일단 둘이 더하면 2의 백승분의 1이 2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야, 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2분의 1 곱하기 2의 백승분의 1이야. 됐지? 그러면 4의 백승 칸은 또 바보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지수법칙이니까 요거 2의 101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B 구했어. 이거 이 복잡한 거 그래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B에다가 이걸 2의 101승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넘기면 A는 요 어차피 둘이 더한 게 0이니까 마이너스 2의 101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의 101승분의 1x 플러스 2의 101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죽이네. 그래서 이제 r 마이너스 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최종적으로 r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2의 101승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 다음 플러스 2의 101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플러스로 바꿀게. 그럼 2의 101승분의 2 플러스 1이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의 101승분의 3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더 이거 나누가 뭐 어차피 통분해야 돼서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2의 101승분의 3이 정답이고 보기에 이제 5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와우, 객관식 푸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너네가 천만 다행인 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검산식을 세웠을 때 이게 대입할 수 있는 요 개수와 여기 미정계수의 개수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어렵게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보면 뭐 넣는 거 대비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할만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수법칙 계산 좀 신경 좀 쓰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19번 문제 보면 3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i라면 켤레근에 의해서 다른 한근은 3-i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근이 3 플러스 i랑 3-i가 되는데 그 다음 나머지 한근을 그냥 보통 알파라고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그러면 요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거 이렇게 다 더하면 즉 3 플러스 i 플러스 3 마이너스 i 플러스 알파는 현재 마이너스 a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 요거분에 요거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두 개씩 곱하는 건데 얘네 둘이 곱하면은 9 빼기 i 제곱이니까 10 이렇게 되고 요게 좀 제일 복잡하네요.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알파 i가 되고 자 요렇게 계산하면은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알파 i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 마이너스 2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좀 더 줄여보면 AI랑 AI가 없어지고 요거도 계산하면은 6알파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남은 근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 그러면은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위에다 넣어볼게. 그럼 아까 i가 일단 없어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a가 4라서 a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구하고 있죠. 그 다음 남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거분에 이거를 해보면은요. 세 개 다 곱하는 거죠. 아까 둘이 곱하면 아까 10이었거든.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b는 이제 2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에서 a도 구했고 이제 b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a 플러스 b는 뭐 둘이 더하면 이제 a 플러스 이거 여기다 바로 쓸게. a 플러스 b는 이제 16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어차피 뭐 주관식이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되노? 16 맞나? 16이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번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 아까 전에 내가 그 18번 문제랑 이제 좀 다른 경향의 문제인데 이제 3차식이니까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은 이게 검산식을 세우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뭘로 나누느냐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자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다행히 뒤에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아까 전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대입할 숫자라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두 개라서 두 개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대입법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나누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친구가 몇 차식이니까 3차식이고 2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검산식으로 전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일단 최고차항이 일단 2니까 2x 플러스 뭐 c라고 한 다음에 이거 전개한 거랑 이거랑 똑같다라고 문제 푸는 것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전개를 해보면은 2x 세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 전개하면은 c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요래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2x 플러스 c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내림차수 나오면 되죠. 2x 세제곱이죠. 세제곱이고 요거 플러스 c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c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c 이래 됩니다. 그 야랑 이제 비교하면 돼. 그럼 요 보면 여기 x제곱에 1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러면 이제 c는 1인 거야. 그럼 c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 넣어 보면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데 1이니까 이제 얘가 1이 돼야 되네. 그럼 여기 a가 1이 돼야 되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끼워 맞추는 거라. a는 1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c가 뭐라 그랬어? 1이라 했네. 그럼 b도 c랑 똑같아야 되니까 1 상수함끼리. 그러니까 이제 c는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 대입법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전개를 차수를 유출을 해서 계수 비교를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직접 나눠봐도 되는데요. 솔직히 나눗셈보다는 곱셈이 조금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면 x에 대한 두 이차함수 중 한 개만 x축과 만난대. 그럼 x축과 만난다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든. 그럼 이제 1번 케이스를 잡아야 돼. 1번은 그 왼쪽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즉 만난다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왼쪽 게 만나지 않으면 오른쪽 게 만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들아 만난다는 중근도 됩니다. 두 점 만나는 거 한 점 만나는 거 전부 다 만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답에 등호를 안 넣은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만난다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부등식 문제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등호의 성립 여부라고.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거 하나 차이로 지금 틀린 학생들은 몇 번 좀 겪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요거 좀 꼼꼼하게 신경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서로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서로 다른 두 개다 이런데도 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또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잘 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b제곱 9-4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요건 짝수네요. 그러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 또는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니까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거는 k가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는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첫 번째 정답은 k가 0보다는 큰데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답입니다. 근데 답지 보니까 이게 답이던데 여기서 애들이 끝내서 맞춘 애들도 의외로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2번 케이스도 들어가야 돼. 자, 1번 했죠? 자, 2번 케이스 들어가 보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즉 9-4k가 0보다 작아. 그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9니까 k는 4분의 9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또 반에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이게 또 k제곱이 없어져서 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요게 조금 이상하죠. 뭔 소리냐 하면은 4분의 9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건데 현재 밑에 거는 뭐 더 이상 얻을 정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거라서 최종적인 답은 이제 이 친구가 답이 되는 건데 여기에 등호 안 넣은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22번으로 들어가 보면 요거 기출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일단 치환을 할 건데 보통 2의 거듭제곱이랑 1보다 크거나 작은 요런 숫자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인 8에서 1이 빠진 게 7이 되거든. 그래서 얘를 세제곱으로 일단 표현을 할 건데 751이 아마 3으로 안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3, 2, 6 이렇게 되고 15니까 3, 5, 15 이렇게 해서 1이 남죠. 250하고 1이 남으니까 이게 2에 몇 승이 되냐 하면 3승에 250승이 되고 2가 하나 남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에 250승이 되고 2 곱하기 8이 250이 되고 이거를 7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몰라. Q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8을 이제 X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은 2X의 250승은 자 7은 당연히 그 X에서 1이 빠지니까 X 빼기 1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럼 몫을 QX라고 쓰고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오겠죠. 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를 구하려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 2가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로 나누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7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혹은 음수가 나온다든지 혹은 7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덜 나눠준 거거나 너무 나눠준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0에서 7 사이 숫자로 나오게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7로 나누면 0에서 7 사이 숫자가 나온 0,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나머지는 2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더라고. 이거를 지금 정답률이 이제 거의 없어요. 맞춘 학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2차 함계수가 이제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을 임의로 정하죠. t,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t겠죠. 꼭지점을 정해놔야 fx식을 구할 수 있거든. 또 2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x-t의 제곱 이렇게 하고 플러스 그냥 kt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kx 플러스 5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거랑 이제 이 fx랑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이제 y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kx 플러스 5랑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니까 일단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귀찮지만 전개해야 돼. x제곱 빼기 2tx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플러스 kt는 k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왼쪽으로 몰아세우면 x제곱이고 이걸 넘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넣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k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 이렇게 되고 플러스 t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5는 0 이래 됩니다. 그럼 이거의 이제 두 근이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2t 플러스 k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t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프 추계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멘트를 보면 알파 베타라고 하자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fx의 추계 방정식, 대칭 추계 방정식이 x가 이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칭 축이 x는 t죠, t. 이 t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이제 1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2t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 녀석이 이제 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분리를 시키니까 t가 없어진다. 그러면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이 지금 0이 된다. 그러면 넘기면 2분의 k가 4분의 1이 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k는 2를 곱하면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제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거 물어봤잖아, 요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어디 있노? 아, 여기 좀 베타가 좀 더 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구하느냐?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된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를 집어넣고 그냥 2t 플러스 k라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t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5라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개를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전개를 일단 해보면은 4t제곱 플러스 4kt 플러스 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t제곱 마이너스 4kt 플러스 20인데 야, 나 희한하게도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우연히 일친 것 같아. 그래서 4t가 이제 없어지고 4kt도 없어지더라고. 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k제곱, 아까 k가 얼마였지? 2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은 결국 4분의 1 플러스 20이 되니까 이거는 4분의 80이니까 4분의 8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는 제곱을 날려버리면 2분의 9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풀마가 붙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저 위에서 다시 보면 베타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는 당연히 양수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는 2분의 9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2를 곱한 걸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2갈로 열고 베타 빼기 알파는 2를 곱하면 되니까 이제 9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9죠. 되게 복잡하고 그랬지만 천천히 미지수 잘 정해놓고 문제 풀면 뭐 크게 어려우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주간 테스트 7회 했고요. 이제 벌써 방학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차피 3월이 지나도 이제는 진짜 학교 기출 문제로 이제 주간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실전에 한번 투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아무튼 7회차 하느라 고생은 많았고 마지막 8회차까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